자, 이거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대손상각비 계상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상했습니다. 근데 환입을 했다면요? 요렇게. 영업의 수익에 있죠. 요 계정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 기타의 대손, 이렇게 되죠. 그죠? 영업의 비용은. 되죠? 근데 대손상각비로 했다면요? 환입은요? 요렇게 하는 거야. 그 대손중감 환입이니까 요 두 개 하면 15만 원 안 해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요? 판관비를 빼잖아요. 빼게 되면 그 판관비가 뭐야? 1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채권의 계정과목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를 플러스하지만 환입은 판관비에 마이너스하고 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죠? 뭐 그냥 일부 대손할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하고요. 137? 뭐지? 137 아닌가? 자, 여기 볼게요. 다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충당 부채를 뭐야? 그죠? 많이 설정했다가 그 금액이 환입되게 되면 뭐야? 모든 충당 부채는 대부분 판관비잖아요, 다. 제품 보정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혹시 그 위험이 줄었다면 환입이 된다면 판관비로 계산했으니까 환입되는 거는 뭐예요? 환입은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결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알아야지 요 두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가 얘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별로 좋지도 않은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문제인데 되게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표현 자체를 좀 이상하게 했어 솔직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일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품질이 개선되어 수리 요청 건수가 하락함에 따라 그죠. 옛날에 나의 대손율처럼 나의 그죠 수리율이 현격히 떨어져서 내가 써야 될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환입이 나타난 모양이에요. 판매 보정부채 환입을 3억 원을 환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매 보정비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판관비로 처리했다면 도대체 환입 계정은 뭘로 처리하는 게 좋냐, 그죠? 대형 논리가, 그죠? 얘는 짝꿍이 있잖아요, 얘는 짝꿍이 없으니까 뭐야? 그죠? 이런, 그죠? 차감이라는 개정으로 나타나. 그래서 보면 여기 판관비에 마이너스 금을 처리한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왜 이런 사달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영업 비용은 지금 있잖아요. 4개잖아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영업 비용, 법인세 비용 4개죠? 그 수익은 몇 개예요?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밖에 없죠?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나갔는데 4명과 2명 나온 거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대응을 못 시켜주니까 뭐야? 그래서 매출액의 반대는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영업의 비용에 짝꿍은 있는데 법인세 비용은 판관비가 짝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있지. 회계 처리가 나오고 오히려 또 나중에 보면 매출원가에 차감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있죠.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개기출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렵다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가 되는지 제가 그죠? 이제까지 쭉 강의하면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문제가 별로 안 좋아. 한번 볼게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3일은 확신 유형의 보정으로 판매 후 1년간은 판매한 제품에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한대요. 그죠? 판매한 금액에 1년간은 무조건 무상의 수리다. 과거의 판매 경험에 의하면요, 내가 판 금액이 만약에 매출액이 5%다. 그럼 뭐 1억을 팔았다면 뭐야? 500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정비가 발생되더라. 그죠? AS 비용이 들더라. 근데 X1년도에 매출액이 200억이에요. 그럼 200억을 5%하면 얼마가 되죠? 10억 정도는 분명히 이번, 그죠? 발생이 될 거다. 그러면 X1년 중 발생한 제품 보정 비용이 있죠. 팔자마자 보정 비용 발생한 것도 있죠. 7억 원이 발생했다라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올해 연도에 뭡니까?
제품 보증비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얼마가 돼야 돼요? 3억? 그러니까 3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0억이니까 7억 썼으니까 3억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음이 뭐죠? 단기 손익계산세, 그럼 보증비 7억은 비용 처리 안 했습니까? 아니, 보증했을 때 7억이 들었잖아요. 맞죠? 아니, 이번에 한 거 중에 바로바로 나간 것도 있고, 토탈 우리는 10억인데 일단은 아직 행사 안 한 것도 요만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한 건 얼마죠? 10억이 정답인 거예요. 그 3억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질문한 거 왜 3억이 아니냐. 지금 물음이 뭐야? 추가적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뭡니까? 토탈 보고되는 뭐야? 제품 보증비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이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죠? 10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해서 제가 아예 이렇게. 왜 이렇게 10억인지 회계 처리 해드렸으니까, 요 문제 되게 많이 잘 나오거든요?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복구 충당 부채 있죠.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개념도 현가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엑셀 1년 1월 1일 거래처에 토지에 구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 구축물의 지도공가는 1,000만 원, 100만 원, 5년, 잔존가치 5만 원을 정액법으로 강산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넘토지에 지금 구축물 했죠? 5년 뒤에 이 구축물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주는데 뭡니까? 원상복귀할 때 원복이라 하죠. 학원 같은 거 원복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저도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지금 여기도 공식적인 원복을 해도 5년 뒤에 복구 비용으로 지출할 추정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추정이라는 건 명목적인 거죠. 몇 년 뒤에? 5년 뒤에 20만 원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거는 뭐예요? 복구 충당부채 인식요구 충은 현재 계산한 적용 할인율은 10%다 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미래에 지출할 금액이 20인데 그 금액의 현재 가치가 유의적이라면 현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얼마냐 이거지. 맞죠? 그 금액을 평가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은 써야 안 써? 안 쓰고 미래에 뭡니까? 요걸 딱 곱하면 그죠? 현재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현가의 개념이 없으면 뭐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20만 원이 나가죠? 지금 현재 얼마냐 이거잖아요.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되겠죠? 그리고 이거 현재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 복구 충당 부채를 잡는다는 점, 복구 비용은 그것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있죠. 문제들이 최근에 유형을 많이 반영해줘요. 그래서 2020년도하고 다였고요. 19년도도 중복되지 않은 건 다였어요. 2018년도 많아요. 그리고 2012년도 옛날 거는 뭐예요? 좋은 문제 위주로 이렇게. 또 양이 너무 없는 챕터는 조금 그죠? 존치했고 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은 그죠? 오늘 자본까지 하면 정말 자본까지 해야 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왔을 때 있죠. 나머지를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나머지 걸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자본은요, 가성비가 안 좋아. 일단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 두 문제짜리면 한 시간에 두 문제짜리가 딱딱딱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은 또 특히 뭐예요? 사람들이 그죠? 본인이 자본 거래를 해본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 우선주를 일단 내고요.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있죠. 여러 가지에 있죠. 이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 특히 이제 자기 주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타 포괄수익 누계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여튼 자본의 전체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한 두 문제 정도를 내요. 많이 두 문제 이상 나와. 근데 제 강의는 한 네 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려면. 근데 얘는 두 문제밖에 안 내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자본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자본에 대한 있죠.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녀지분. 되겠죠? 얘가 독립적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증감의 자녀에게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있죠. 여러분들이 구분 기재하는 걸 하나, 둘, 셋 있죠. 이걸 조금 적어드릴게요. 옆에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에 대한 얘기하고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이렇게 조정에 대한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크게 일부 저번에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해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뭐 하죠? 손익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같은 그룹이야라는 걸 여기 내포하고 있죠. 이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부 다 이건 세 개는 동일한 그룹이라는 걸 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죠? 자본잉여금이 있다면, 자본거래 잉여금이 있다면, 손익거래에도 잉여금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구분하게 되고요. 이놈이 골치 아픈 거죠. 여기에 분류된 이런, 그죠? 자본 계정은 조정을 해야 된다. 왜 조정해야 되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있죠. 손익거래 중에 실현하지 않고 나중에 유보한 거. 얘는 실현해서 돈 번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일단 이 출자거래 3개 중에 논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제가 이 논점이 막 섞여져, 퍼뜨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좀 잡아주고 가면은 지문에 한두 개를 다 구성하고 나머지 걸 다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자본금은 크게 2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액면금액을 기준하죠. 발행금액 아니죠? 주식이 뭐죠? 액면금액. 그죠? 액면금액을 기준한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분 기재할 때 플러스가 뭐냐면 하나, 우선주 자본금은요. 보통은 그죠?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면요. 보통주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했다면요. 반드시 뭐 해야죠? 우선주 자본금을 그죠? 구분 표시해 줘야 돼요. 그죠? 이건 왜? 이유가 있겠죠. 의결권이 없어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말은 주식을 발행한 것 중에 주총에서 나의 있죠. 선거권이 있는 거, 주식하고 주주랑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주주 목적 등으로 있죠. 회사의 정보를 볼 때 자본금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결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를 구분해 줘야지만 유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우선주는 구분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다. 근데 보통주만 있다면 문제 안 된다. 근데 보통주, 우선주가 있다면요. 반드시 뭐, 너 60억? 40억? 이렇게 구분해 줘야지 뭐야. 아, 요것만이 의결권이 있구나. 요거를, 그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2번째 볼게요. 자본잉여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구분 표시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아, 여러분 여기다 옆에 적어두면 되겠네요.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요거는 구분 표시. 반드시 구분. 여기 2개는요. 합해가지고 기타 자본잉여금 있죠. 잉여금으로 통합 가능, 통합 표시 가능, 통합 가능. 여기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발초라고 불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합해가지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통합 가능. 자본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여기 저거 막 색깔도 다르게 막 했죠. 여기 자기 주식이야.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요. 이거는 구분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합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구분합니다. 왜 구분하면 의결권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 주식은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대사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얘기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주식을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자기 주식이라 하죠? 그 자기 주식은요, 의결권이 없어요. 만약 의결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저 큰일 나죠. 왜 큰일 나냐면 여러분이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했잖아요. 주식 주주인데 저는 주주가 아니고 그냥 이 회사의 경영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주식의 수는 지금 선주를 발행했다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야? 다 해봤자 천주 중에서 400주밖에 안 돼. 그럼 600주를 내가 그죠? 회사가 사요. 그럼 600주를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이러면 400주죠. 그럼 저는 회사 돈으로 대사한 거잖아요. 그죠? 매집해서. 주총을 열어요. 그럼 있잖아요. 600주의 권리가 있다면 뭐야? 대표이사가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 주식의 금액은 뭐예요?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해서 의결권이 없는 거를 밝혀야지만이 된다는 말이고, 나머지는요. 예, 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주식.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뭐예요? 기타 자본 조정으로 뭐예요? 통합도 가능한, 통합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죠? 통합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구분하는 거를 일단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제 구분하는 거, 우추발주 구분하고 요거, 그죠? 사기주 구분하고 요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 이거 볼게요. 보통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요, 일반적으로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보통주는요, 그냥 주주들은 왜 주식에 투자할까요? 맞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 본질적인 그 가치는요. 그러면 이제 배당은요, 일반적인 보통주는 단기분만 지급하고 누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선주는 뭐예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녀 재산을 자녀 재산을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 누가 더 비싸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그죠. 옵션이 있는 우선주가 비싸야 되는데 안 그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 보면 삼성전자 우 이렇게 돼 있죠. 보신 적 있나요? 그 우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거에 바로 우선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주가 있는데요. 의결권이 없는데 우선주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는 좀 누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옵션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누적 여부에 따라 누적할 수 있다, 그죠? 누적이란 말은 내가 요번에 못 받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 못 받은 거를 누적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비누적적이라면요, 그냥 지나간 차는 지나간 거 과거는 안 되고 소급할 수 없고 그냥 앞으로만 하는 걸 비누적이 하는 거죠. 참가적과 비참가적은 뭐냐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죠. 그러면 일단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가 배분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숟가락 얹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배분했는데 다 해보니까 2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걸 20만 원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냐, 숟가락을 더 들어가지고 숟가락 놓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숟가락 못 놓게 하면요, 비참가적이고, 숟가락 놓을 수 있으면요, 참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주에 있는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옵션은 뭐죠? 누적하고 참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최고 나쁜 옵션은요, 비누적 쪽에 비참가적이지. 그러면 보통주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옵션 있죠. 요거를 보고 공개 기출은 이건 뭐야? 이 두 개를 엮었어요.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쉬운 모형이 되겠습니다. 얘도 분명히 시험에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요 모형 정도는 해야지 어려운 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기에서 있죠.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은 얼마야?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이 결국은 우선주하고 뭐인가? 보통주에 결국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있죠? 이 조건에 따라 배분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있죠. 우선주에 있죠. 20만 원 중에 우선주에 배분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를 언제, 그죠? 1차적으로 누적하고, 그 다음에 뭐야? 배분해서 남는 자리가 있으면요, 숟가락 얹고 참가하고, 뭐 이런 거를 있죠.
좀 따져보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런 개념을 따져보는 자체가 뭐예요? 되게 낯설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쉬었다가 해보도록 할게요.